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의 KS 김기수입니다. KS는 김기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코리아 스탠다드 KS. 자, 시장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참 시장 호들갑 떤다.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어제는 246명, 오늘은 한 29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참, 거기에서 확산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8월 13일, 14일, 15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그 이전부터, 그죠? 그 이전에 확진이 됐던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연휴 기간 8월 14, 15, 16, 17 이 3일 동안 해운대니 제주도니 관광지 외식 쿠폰에서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이제 8.15 집회, 광화문 집회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집회, 그죠? 그런 거 할 거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좌파든 우파든 정말 나라부터 걱정해라.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좀 두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죠? 언제는 확산이 돼도, 우리 국민들을 믿고 잘 방역에 대처할 거고, 우리는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갑자기 어제 시장이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5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니, 금방, 그죠? 금방 코로나 확산돼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라고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망갈 자리를 빼는 거죠. 그죠? 전문가하고 일반인하고 틀린 게 뭡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틀리면 욕 먹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어떻게 전문가가 다 맞춥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고 난리치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간다고 난리치고, 또 거기다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 판단을 투자가에게 맡긴다면 저는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분석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죠? 제 이야기를 긍정하면 여러분들도 이러셔야 돼요. 어느 방송, 유튜브를 듣든 방송을 듣든 간에 저 사람 그냥 종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그 종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그 종목이 수급이나 흐름들이 양호하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그 전문가의 말을 믿는 거지. 그죠? 시황이나 이런 생각 부분은 다 별로야. 나하고 맞질 않아. 그런데 종목 이름만 딱 듣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건 견디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죠?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이 연휴 기간에 잠재된 부분의 확산이라면 7일 정도 또 있다가 또 더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은 너무 과민 반응했다라고 한 부분이 어제 부분이었죠. 그죠? 방송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어제 어떻게 김기수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우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비단 하락 이유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제 이미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증시 급락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누적된 가격 부담이다. 그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5개월 동안 거침없이 올라왔잖아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죠? 그래서 8월 14일 기준 코스피가 퍼가 13.2배로 2010년 이후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부분. 그죠? 그 연휴 부분에 있어서 일평균 신규 코로나가 확진자가 더 늘었다. 그래서 200명대가 되고, 오늘은 300명대 가까이 됐다. 그래서 어제 부분에 있어서 재확산 공포가 늘어났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따지자면 15일 예정되어 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그죠? 그리고 미국 알리바바 규제 검토 발언, 그리고 화웨이와 글로벌 자회사들의 미국 기술 사용 금지, 구매 금지 조치, 그죠?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 이견으로 협상 난항.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코스닥이 4% 넘게 급락을 맞았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의 나름 긍정적인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 문제 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답이에요. 반대로 그 이전 부분의 유동성은 뭐예요? 20조에서 25조 내외였다. 코로나 이전엔. 그런데 지금은 고객위탁 자산이 딱 더블로 늘어서 50조가량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조금 못해도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고.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제 방송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미국 시장에서 6만 명이 넘어서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은 4만 명대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그죠? 근데 6만 명 넘어서 확진자 발생을 했다고 시장이 급락했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는 건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라.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죄송한데 시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수치도 적을 뿐더러, 그죠?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3% 이내, 그죠?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1% 내예요. 그죠? 여러분들 독감 걸려서도 주 사망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미국이 2018년인가 19년인가 겨울 독감만으로도 8만 명이 사망을 했었어요. 독감만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력이 약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걸리면 죽으니까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잖아. 그죠? 반대로 전염력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아. 왜? 전염력이 높고 치사율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걸려도 잘 증상이 빨리 안 나타나고 금방 죽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전염률이 높죠.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갖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흐름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백신만 해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180개 이상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해서 쫄지 말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세 번째, 지금 고위급 회담 부분에 있어서 예정된 부분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죠? 중국이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중국 항복해야 돼요, 미국한테. 그죠?
여러분들 G2니 뭐 1대1론이 하면서 미국 맘먹다가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 경제 살려준 때가 언제예요?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일본이 러시아하고 짝짝쿵 하는 과정 속에서 안 되겠다. 미국이 중국을 일정 정도 경제를 부흥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시켜 주면 중국이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좀 들어가서 좀 개방과 이런 민주주의의 물결을 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홍콩도 넘겨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맘먹을 얘들이잖아. 그죠? 우리를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하지 않나. 그죠? 또 홍콩을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안보법인가? 이러면서 홍콩을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세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G2라고 맘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학교 다닐 때 짱 1등이라는 건 공부 1등도 마찬가지고, 그죠? 싸움 1등도 2등하고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죠? 1등 이유가 없기 때문에 1등인 거잖아요. 2등은 그 위가 1등이 있는 거고, 1등은 2등보다 엄청난 잠재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경제를 일정 정도 살려줬는데,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 곳곳에다가 시한폭탄 안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중국이 일정 정도 경제 성장을 하면 배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 미리 심어놨었던 시한폭탄 아킬레스건 하나씩 건드리면서 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참 많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 요약을 하면, 그죠? 관세 전쟁의 흐름으로는 안 간다. 왜? 대선을 앞두고 소비 품목이 많은 쪽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지어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트럼프의 대선 가도가 더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웨이를 압박하고 틱톡을 압박하고 위챗을 압박하고, 그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중국의 마인과 그 일본 소프트뱅크의 누구예요? 손정희가 얼마나 친했어요. 그런데 손정희가 중국하고 너무 밀착 붙으니까, 그죠? 손정희 압박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상대방 회사에 이사로 돼 있던 거 나왔습니다. 왜?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니까. 미국의 절대적인 힘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학교에 주먹장의 비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죠? 무슨 얘기냐? 비교를 하지만 어떻게 해?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안 그러면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죽고 너가 죽길래 나 죽고 너 죽지 하고 그런 강한 힘이 아니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좌판이 우판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놀아야 됩니까, 지금? 그죠? 옛날 거 파헤쳐서 좌판이 우판이 하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주식도 건져 있어요. 여튼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는 미국의 한 헤지펀드 창업자가
미국 증시를 라라랜드에 비유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30% 빠졌습니다. 라라랜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별명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요즘 주시장이 고공행진 중이라 현실과 괴리에 대한 우려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헤지펀드가 라라랜드를 비유하면서 걱정하는 시각,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은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 전염병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끝나면 질병이 끝나요? 아니요. 또 옵니다. 또 다른 질병이. 그게 인간이 편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했었던 재앙이 되돌아오는 건데 당연한 거죠. 그런 코로나의 치료,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미국의 M2 증가율, 통화 증가율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다.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그런 흐름들, 이제 내일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그런 재정 지출에 따른 비용은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그죠? 어떤 식으로도 지불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의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 유동성 이 힘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존에 형성됐던 펀더멘털보다 더 오른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느냐? 역으로 금융시장이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그죠? 지금 취사율 1%, 우리나라는 1% 내외, 글로벌은 3% 내외, 또 못 사는 나라는 한 5% 정도인데 그 종식이 되는 흐름들 이후에는 그동안 잠재되었었던 이연 수요, 그죠? 나름대로 나아질 수 있는 경기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지금의 금융시장이기도 하다라는 걸 두 역의 관계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달라졌다. 우리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난번 코로나보다는 더 빠르게, 더 공포감 있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규제하고 압박을 하는 게 사실은 안 돌아다니는 게 가장 코로나 안 걸린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비대면 학습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계약하면서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회사는 온라인으로 일하고 그죠? 개인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백화점 가지 말고 그게 가장 전염병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 격상 2단계인가 수도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확산 속도를 줄어들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던 내용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인 나라에서는 수출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비국가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수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수출기업,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출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주식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판매해야 되는 시장, 그게 어딥니까? 미국, 중국,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의 확진자 증가 추이가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 걸려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매수에는 영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이 의외로 이런 시점에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180개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네. 전 세계적으로 165개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서로 누가 먼저 하려고 막 패스트로 하고 있잖아요. 왜? 먼저 개발을 해야 돈 되니까. 천폭적인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백신 이만큼 어떤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빠르게 강하게 돈 쳐박으면서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상상도 안 하고 지딸 뭐 마찬가지 뭐 하면서 백신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왜? 선점해야 되니까. 그죠? 부작용 조금 있더라도 선점해야 되니까. 적어도 올해 말 안에는, 올해 말이라 해봐야 지금 4개월도 안 남았어요. 4개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 이후의 경기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너무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택근무나 비대면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제 아들내미도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죠? 온라인 하면서 계약 안 하면 늦게까지 자요.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잘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학교에서 선생님 이야기할 때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공교육, 그죠? 사실 이 특성화된 고등학교, 외고나 과학고나 거기에서 간 학교들이나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스트레스 주면서 공부하고 스스로 또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니까 거기 간 애들의 기본이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하지. 이거 평등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하면서 전부 다 들이박아다 놓고 공부합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평준화를 해서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 온라인 교육이나 별 그 차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익숙해지면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필요 없어져요, 이제.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지금 유튜브로 바라보듯이, 그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유튜브에 보면 그 전문 부분들이 다 방송에 공부시켜주는데 뭐하러 굳이 학교까지 가서 공부합니까? 학력이 밥 먹어주던 시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 누가 전문가냐? 누가 그 분야에 특화돼서 더 자세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것 쫓아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교조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게 시대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독일은 이미 공장 자동화, 로봇화 이거 할 수 있는 기술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우리 첫 애, 그죠? 삼수였는데,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너네가 살 때는 엄청난 실업자들이 많다. 이
이상한 학과를 가더라도 특화된 학과를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뭐 경영학과니 경제학과니 뭐 이런 거 어설픈 데 가서는 전혀 취직할 자리도 없다. 문과였거든요. 그랬더니 재수하면서 이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수에서 홍대 디자인학과 갔어요. 특화된 과 가라.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네 번째는 성장 기대가 낮기 때문에 각 정부가 앞다퉈서 디지털이니 그린 뉴딜이니 헬스케어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이 우위에 있으니까 글로벌적으로 안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린 뉴딜이니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이 커지고 또 미국 시장에선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우세한 지지율로 들어오니까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걔네들 민주당 정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옛날에 했죠. 2차전지 쪽을 더 세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목매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죠? 그런데 하나의 변동성을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개인들의 신용잔고도 너무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뭔 이유만 있으면 변동성을 세게 갖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올라갈 때는 왜 어느 선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또 어제처럼 급락을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비중을 늘리고 어제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손가락이나 매수했다. 그죠? 어제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던 거 매도해서 2차전지 LG화학이 아닌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종목을 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욕먹으니까 그건 안 되고 여하튼 간에 영화 라라랜드의 결말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라랜드에서 두 주인공은 현실에서 모두 꿈을 이뤄냈다. 지금 3월 19일 코스피 1435 코스닥 419포인트에서 무지막지하게 5개월 동안 상승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속도 조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LG화학이니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은 박스권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가격 이하로 들어올 땐 매수, 어느 가격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현대차,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뭐에 16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17만 5천원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이러면서 시간을 좀 견뎌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단기 매매자의 부분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 차트가 안 나왔더라고. 그죠? 제가 이 유튜브가 아직 서툴러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 이거 하나. 지금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 거다. 세 번째, 그죠? 9월 22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그 부분 때문에 거기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우려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제 다시 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려는 하되 너무 우려하지 말라.
걔네들 전고체 만든다? 일본 전고체 만든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 만들어라. 배터리의 라디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배터리가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먹듯이 사고 파는 겁니까? 걔네가 그런 기술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에 걸린 시간, 완료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산하는데 기본적으로 2년 정도 걸리고, 그것을 또 검증하는데 2년 정도 걸리고, 금방 안 바뀌어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고 밀릴 때만 일세다 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반등했죠? 그죠? 큰 시가총액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하이닉스 이야기했죠? 하이닉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완곡하게,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세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다. 오늘 걔네들 어떻습니까? 그죠?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하는 건 SNS텍이나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또 EUV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건 중국과 미국의 마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옮기거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 리쇼링과 리로케이션 때문에 수혜를 받는 쪽, 그리고 공정 미세화를 통한 수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소부장 쪽이 강한 거지, 반도체가 좋아서, 반도체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금의 주식시장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코로나19 이후 세상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꿈까지, 우리의 꿈까지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